오늘 환율이 1,47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제 8개월 만에 1,480원대까지 돌파하며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오라클발 쇼크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한 여파를 그대로 받으며 장 초반 4천선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했는데요. 경제 관련 이야기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지금 환율이 1,47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제 8개월 만에 1,48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매일 정부와 외환당국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예. 환율 문제 때문인데요. 지금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따로 있는데 펀더멘털 요인은 일단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워낙 좋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좋아지고 있느냐.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무려 6년 연속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비슷해요. 예.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낮아졌지만 3회 연속 인하했지만 상단이 3.75%, 한국은행은 2.5%. 아직도 1%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가 더 있고 또 하나가 한국은행은 최근 한해 상승을 한 3가지 정도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수출 기업들이 수출하고 남은 달러를 빨리 환전해 줘야 되는데 갖고 있어요. 왜냐? 앞으로 계속 트럼프의 요구에 의해서 투자해야 될 돈이거든요. 투자해야 될 시점이 환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것. 예. 여기다가 서학개미, 국민연금,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여기다 트럼프 리스크 앞서 200억 달러가 매년 10년이지만 이게 사실은 시장이라는 건 미래를 선반영하다 보니 과연 우리 경제가 매년 200억 달러, 28조 원 가량을 감내할 수 있나? 그걸 외환시장에서 환전하고 나가야 될 돈인데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돈 풀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보다 한국 정부의 돈 푸는 속도가 2배 가량 빠르다라는 겁니다. 예. 광의음의 이제 통화 가치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470원, 예. 80원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또 추가 대책을 또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 환율 수준과 관련해서 위기라고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IMF 때 환율 기억나세요? 지금보다 낮았죠? 이제 평균 환율은 낮았고요. 예. 최고는 2,000원에 육박했었어요. 최고는 2,000원에 육박을 했는데 평균으로 따져보게 되면 1,400원대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이미 1,450원대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물론 그때는 이제 달러 국간이 워낙 비었었기 때문에 오는 구조적 위기였다면 지금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가 지금 환율 상황을 지금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위기라고 좀 언급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물론 원달러 환율 최근 앞서 제가 이제 구조적인 요인, 펀더멘털적인 요기도 하고 있지만 또 외부 요인도 있어요. 특히나 일본은 아마 내일 중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일본은 저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였지 마이너스 금리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일본을 빠져나가서 해외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기 시작한다면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됩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환율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불안해요. 예. 지금 한국은행이 당장 1월 15일 금통이 있지만 이제 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환율과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수준 자체보다도 환율의 어떤 높은 상태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금융시장, 물가, 외환시장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예, 전문가들도 환율이 이렇게 치솟을 줄은 몰랐다고 하죠. 그만큼 예측이 어려웠던 건데 이렇게까지 오르고 나니 석 달 전 서울대 경제학부의 환율 예측 과제가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대생의 집단 지성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전원 오답에 가까웠습니다. 올해 2학기 초 서울대 국제금융론 수업에서 제시된 과제, 종강 시점에 환율을 예측하라는 거였는데요. 지난 9월 환율이 평균 1,380원이었죠. 석 달 후인 지금 이 시기의 환율에 가장 근접한 답을 제시한 학생이 추가 점수 5점을 받게 되는 과제였습니다.
강의를 들은 학생 총 65명이 제출한 환율 전망의 평균은 1,402원. 대부분이 당시 환율에서 소폭 상승하거나 큰 변동이 없을 거로 본 겁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자문을 가던 교수의 예측도 1,375원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율은 학생과 교수 모두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죠. 9월 중순 저점을 찍은 뒤 빠르게 상승했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1,400원대를 연달아 돌파하며 종강식인 현재 1,47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하늘의 별따기 같았던 추가 점수 5점, 가장 근접한 1,457원을 제시한 학생이 받아갔다고 합니다. 강의실의 분석과 이론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환율은 신의 영역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죠. 자, 지금 현재 환율이 1,470원대인 걸 감안을 하면 이 과제 평균치와 거의 한 70원 정도나 차이가 나거든요. 네. 환율 예측이 정말 신의 영역인 걸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날까요? 그러네요. 교수님의 굴욕이네요. 아니, 서울대 예. 평균도 많이 격차가 벌어졌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예. 교수님들은 1,300원대 그러니까요. 중후반을 예. 예측을 했으니까 물론 맞습니다. 환율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게 예.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정도였다면 어쨌든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앞으로 이제 3,500억 달러 예. 투자를 이미 약속했고 예. 그거에 대한 이제 후속 협상만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와 그런 걸 감안하고 또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서학개미들의 주식 매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내릴 요인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건 미국 경제가 좋고 미국 돈의 금리가 높은데 돈은 금리를 따라 움직여요. 생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적으로 보면 달러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더 내릴 요인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나냐? 잠재 성장률은 이미 막 더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원화 가치가 굉장히 좀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펀더멘털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 여기다가 또 아베노믹스라는 아베2라는 이제 이 일본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오히려 엔화 약세를 조금 용인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일본도 이제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히려 공격적으로 금리를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아마 예측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진 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보다 교수님이 더 낮은 건 예. 성적을 역으로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어. 네, 펑크 나실 분들이 꽤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론으로 접근하기 참 굉장히 어려운 분야 같은데 이렇게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실물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 물가의 경우에는 뭐 한 달에서 석 달 간격 시차를 두고 이제 체감이 되는 만큼 앞으로 물가도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한 게 기름값이에요. 예. 기름값, 글로벌 기름값 내렸어요. 글로벌 기름값이 연초 대비 20% 넘게 내렸습니다. 근데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올랐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유류세 세금 인하폭을 좀 줄인 것도 원인이지만 환율이에요. 원화 가치가 지금 굉장히 이제 두드러진 것, 하락폭이 두드러진 것, 달러도 약세입니다. 달러가 강세가 아니에요. 근데 원화 가치는 달러 약세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환율이 지금 높아지게 되면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이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대부분 다 수입하거든요. 예. 그러면 가공식품 가격부터 시작해서 외식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기름값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난방비, 전기료, 가스요금이에요. 예. 겨울철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다 보면 지금 수입물가를 한 이제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11월 수입 물가가 2.6% 뛰었어요. 한국은행의 목표치가 2% 이내에 관리하는 건데 이게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아무리 뭐 국제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환율 때문에 우리는 고물가가 불가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년도 걱정인데 한은에서 이제 내년에도 지금처럼 환율이 1,470원대가 이어지면은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까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금리를 한 단계 내리면 정말로 이제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좀 저조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한국은행이 이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얼마로 내놨느냐? 2.1%예요.
2.1%인데 만에 하나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1,450원, 60원, 70원대로 이어진다. 쭉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는 2% 초중반대, 금리를 두세 번 이상 낮춘 것보다도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내년 상반기 1월 15일 금통위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이고 고환율은 장바구니 물가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이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도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하거든요. 예. 그럼 환율 상승만으로도 원가가 굉장히 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품 가격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마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해지 비용 부담을 해서 환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 흑자도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과거에 키코 사태라고 해서 환율이 예상 밖을 벗어나게 되면 수출에서 벌어진 돈보다도 환해지 비용이 더 늘어나서 파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아마 이걸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예, 자, 증시도 조금 걱정인 게 지금 장중 4천선이 깨졌습니다. 반등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예. 오늘 4천선 공방 벌였거든요. 잠깐 위로 올라왔다가 지금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 넘게 떨어져서 3,970선, 80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뭐 3천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들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그동안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사들였어요. 근데 지난달만 무려 13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고요. 예. 아마 이번 달도 매도 규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좀 부담인데 근데 어제 이제 뉴욕 증시 좀 부진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오라클 쇼크라고 하는데 오라클이 대규모 이제 이 AI 투자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이 데이터 센터 투자하겠다라는 기관이 빠졌어요. 자, 이러다 보니 결국 빚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여력이 있는 건 맞아? 이게 정말 돈 벌 수 있어? 이런 의문까지 제기가 되니까 오라클이 5% 넘게 빠졌는데 다만 희망을 걸었던 건 장마감 이후에 물론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오라클의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예. 마이크론이라는 예.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실적 전망까지 좋아요. 마진은 엄청 더 예상치를 웃돌아서 예. 시간의 거래에서만 주가 거의 한 8% 넘게 올라서 이게 좀 반영됐으면 했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의 SK 하이닉스만 뭐 보합권이고 삼성전자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1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1월에 실적 발표하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AI 대장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보면서 과연 이제 AI 버블 논란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를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끝으로 쿠팡 논란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영업 정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영업 정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쿠팡은 미국 쿠팡 인터내셔널의 100% 자회사예요. 예. 이게 영업 정지하게 되면 미국 쿠팡 주가가 흔들려요. 그럼 쿠팡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이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뭐 굉장히 괘씸하죠. 괘씸하고 한국에서 이제 90%의 이익을 벌어서 가져가는 구조여서 괘씸하긴 맞지만 그러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도 우리가 이제 과징금 매출액이 한 3%, 지난해 매출이 한 41조였으니까 1조 2천억 원 가량은 과징금 부과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명시한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걸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그리고 이제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